안녕하세요 여러분, 부자오빠입니다. 어제는 제가 인공지능에 대해서 영상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무조건 오게 될 것이고 그 핵심에 인공지능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공지능의 시장 규모를 보면 2022년에는 135조의 시장이 형성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추정치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세계적인 기업들이 너도 나도 인공지능에 천문학적인 비용을 투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구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 하면 구글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는 인공지능 기술이 가장 앞서 있는 기업이 구글과 아마존입니다. 둘 다 미국 기업이죠. 우리나라나 중국 같은 경우는 미국에 비해서 한 2, 3년 정도 뒤처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구글이 인공지능으로 어떻게 돈을 벌 것이며 돈을 벌기 위해서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지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구글은 TPU를 개발했습니다. 이 TPU가 뭐냐면요, 딥러닝 처리 프로세서입니다. 인공지능 얘기가 나올 때마다 항상 따라다니는 단어가 딥러닝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딥러닝은 기술적으로 들어가면 솔직히 우리 일반인이 알 수가 없습니다. 간단한 개념만 말씀을 드리면요, 기계가 스스로 학습하는 겁니다. 인간이 기계에 주입을 시키는 게 아니라 기계가 스스로 생각을 하고 학습을 해서 미래를 예측하고 분석하고 판단까지 하는 게 인공지능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스로 학습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처리 장치가 필요하겠죠. 그 처리 장치 중에 하나가 TPU라는 것이고 그 TPU를 구글에서 개발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구글은 2016년부터 TPU를 개발을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개발한 TPU를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에 이미 적용을 해왔고요. 랭크 브레인에서 검색 결과의 연관성도 향상시키고 스트리트 뷰에서 지도와 내비게이션의 정확도와 품질도 개선을 시켰고요. 알파고의 성능을 올리는 데도 활용을 했습니다. 구글이 마케팅을 정말 잘한 게 이 알파고 하면은 구글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이세돌 구단과 바둑 대결을 펼쳤었는데 저는 솔직히 바둑에 관심이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이세돌 하면 알파고가 떠오르고 알파고 하면 인공지능이 떠오르고 인공지능 하면 구글이 떠오릅니다. 마케팅 정말 기가 막히게 잘한 거죠. 인공지능에 뛰어든 업체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하필 그 중에서 제가 왜 구글을 최고로 꼽는지 그 이유를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딥러닝을 말씀드렸죠. 스스로 학습하는 능력입니다. 자, 그런데 학습을 어디에서 할까요? 데이터가 있어야 학습을 할 텐데 그 데이터의 원천은 바로 인터넷입니다. 구글이 크롬을 가지고 있죠. 자, 크롬을 통해서 우리는 인터넷에 자료를 검색합니다. 그것이 구글의 데이터베이스에 쌓이게 되겠죠. 이렇게 쌓인 데이터를 우리는 빅데이터라고 부릅니다. 빅데이터를 간단히 정의하면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얘기하고요. 규모가 엄청나게 방대합니다. 생성 주기도 짧습니다. 형태 역시 수치 데이터뿐만 아니라 문자, 영상 데이터를 모두 포함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합쳐서 다 빅데이터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결국에 우리는 그 데이터들을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을 하게 됩니다. 구글의 검색 엔진인 크롬의 점유율이 전 세계에서 65%를 차지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구글이 빅데이터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구글에 강력한 라이벌이 있습니다.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는 그래픽카드 제조사죠. 세계에서 고성능 그래픽카드를 가장 잘 만드는 회사가 딱 두 개가 있습니다. 바로 엔비디아와 AMD인데요. 사실 AMD는 엔비디아에 비해서 많이 뒤처져 있습니다. 점유율도 많이 떨어지고 심지어 호환성도 떨어집니다. 지금 PC방에 가보시면 거의 90% 이상은 엔비디아에서 만든 지포스 그래픽카드가 탑재되어 있을 겁니다. 그만큼 그래픽카드 시장에서 압도적으로 최고의 위치에 있는 기업이 엔비디아인데요. 그 엔비디아에서도 인공지능 전용 GPU를 이미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6년에 이세돌과 대결한 알파고에는 1920개의 CPU와 280개의 그래픽카드가 탑재가 됐었습니다. 거기에 들어간 그래픽카드가 바로 엔비디아 겁니다.
엔비디아가 그래픽카드를 얼마나 잘 만드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공지능의 프로세서는 GPU와 TPU의 대결로 갈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 다른 업체에서도 인공지능 칩셋을 엄청나게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봤을 때 구글의 TPU와 엔비디아의 GPU가 가장 유력한 후보입니다. 구글의 주장을 보면 TPU는 일반 GPU에 비해서 15배에서 30배 정도 성능이 뛰어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에너지 소모 역시 30배에서 80배가 적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과장이 많이 됐겠죠. 인텔에서도 역시 2020년까지 딥러닝 학습 능력을 100배 향상시키겠다. 이렇게 지금 큰 소리를 뻥뻥 쳐놨습니다. 인텔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세계 1위 CPU 회사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딥러닝에서는 CPU 효율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GPU를 쓰는 거거든요. 그런 인텔조차도 150억 달러를 들여서 모빌아이를 인수를 하고 인공지능 하드웨어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역시 알테라를 167억 달러에 인수했습니다. 역시 인공지능에 뛰어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기업들이 인공지능에 지금 막대하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엔비디아에서 개발한 볼타 GPU를 보면 CPU 100대와 맞먹는 성능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심지어 트랜지스터도 210억 개가 들어갑니다. 가격을 제가 찾아봤는데 1,400만 원 정도 하더군요. 작년에 가장 똑똑한 인공지능 비서를 뽑기 위해서 800개의 질문을 똑같이 던지고 정답률을 조사를 했는데 구글 어시스턴트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건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주요 기업의 음성 비서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애플에서는 시리를 출시했습니다. 구글은 어시스턴트, 아마존은 알렉사, 마이크로소프트는 코타나, 삼성에서도 빅스비를 출시를 했습니다. 사실 의외로 애플의 시리가 출시는 가장 먼저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애플의 시리는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죠. 현재 음성 비서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구글의 어시스턴트와 아마존의 알렉사입니다. 삼성은 출시 시기도 가장 늦을 뿐더러 솔직히 기술력도 많이 떨어집니다. 지금 아마존과 구글 그리고 바이두가 딥러닝 전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아마존의 점유율이 가장 높습니다. 이미 아마존은 쇼핑 상품과 배송, 물류 예측에 딥러닝 기술을 활용을 해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음악, 이미지, 영상 인식, 무인 매장, 그리고 조금 전에 살펴봤던 음성 비서인 알렉사, 자 이렇게 딥러닝 기술을 적용을 해오고 있습니다. 구글도 빼놓을 수 없죠. 구글은 세계에서 딥러닝에 가장 많이 투자하는 기업입니다. 이미 2011년부터 브레인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고요. 1만 6천 대의 컴퓨터를 연결해서 1000만 개의 이미지를 학습시키고 고양이 이미지를 구분하는 신경망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알파고는 사실 구글에서 개발한 건 아닙니다. 영국 기업인 딥마인드에서 개발을 한 겁니다. 그런데 딥마인드를 구글이 인수를 해버렸죠. 인수 금액을 보니까 6억 2,500만 달러입니다. 대략 7,500억 정도 될 겁니다. 7,500억이 왜 이렇게 싸 보일까요? 구글이 인수했다니까 저는 몇 조 정도는 되는 줄 알았습니다. 자, 어찌됐든 구글에서 딥마인드를 인수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알파고는 구글이 개발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인공지능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자율주행이죠. 현재 자율주행의 1인자는 구글입니다. 구글의 웨이모, 다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율주행은 사람이 손대지 않고 자동차가 알아서 가는 거죠. 자동차가 알아서 가기 위해서는 인간과 같은 판단력과 순발력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곳곳에 센서가 달려 있습니다. 그 센서가 불러들인 값을 GPU나 TPU에서 계산을 해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눈이 많이 내려서 도로가 얼어 있을 때는 천천히 가야 될 겁니다. 앞에 장애물이 있다면 당연히 피해 가야 될 텐데 옆에서 차가 나란히 빠른 속도로 달려오고 있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 아예 빠르게 치고 나가거나 속도를 감속을 해서 옆에 차를 먼저 보내고 차선 이동을 하거나 그마저도 여의치 않으면 아예 정지를 해야 될 겁니다. 이런 방대한 양의 데이터 처리와 판단을 인공지능이 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자율주행과 인공지능은 따로 떨어뜨려서 볼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하나로 묶어서 가는 겁니다.
자율주행하면 테슬라가 가장 먼저 떠오르죠. 테슬라에서 얼마 전에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자율주행 모드이던 테슬라가 앞에 쓰러져 있던 화물차를 인지하지 못하고 110km 속도로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상황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런 사고가 종종 있기 때문에 아직은 자율주행이 시기상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자율주행이 완전히 자리 잡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이 완벽해야 됩니다. 빅데이터를 통해서 자동차, 보행자, 신호등, 차선, 개, 고양이 이런 장애물들을 인지하는 훈련을 수없이 반복을 하면서 학습을 시켜야 됩니다. 모든 것은 시간이 해결해 주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완전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오작동 사례를 보면 창문에 벌레가 달라붙어도 오작동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문제가 이 센서 부분에 비라든가 눈이 오게 되면 민감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셀프 세척 이런 것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더라고요. 결론적으로 인공지능과 자율주행이 엄청난 발전을 이루긴 했지만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이 바둑이나 체스처럼 단순히 계산하는 성향의 것들은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뛰어난 것 같고요. 판단력이나 창의력을 요하는 것들은 인간이 아직까지는 훨씬 뛰어난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걱정도 됩니다. 인공지능이 너무 발달하게 되면 매트릭스나 터미네이터처럼 기계가 인간을 지배하진 않을까. 솔직히 그런 걱정도 조금 듭니다. 설마 그렇게 되진 않겠죠? 제가 열심히 준비한다고 했는데 막상 영상을 찍고 나니까 허접하네요. 영상이 허접하더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가볍게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